이 상태로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조금씩 나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괜히 말수가 줄어든다면 그 자리는 이미 당신에게 독이 되기 시작한 관계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무례했느냐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나를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오래 봤으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 이 생각이 반복되는 순간 관계는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비용을 치르는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 관계나 견딜 만큼 내 마음이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어울리려고 애쓸수록 중년 이후의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상하죠?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달력에 약속이 보이는 순간 기대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또 맞춰줘야겠지. 이 얘기 나오면 또 웃어 넘겨야겠지.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이건 단순한 귀찮음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니고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관계를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놀랍도록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 두 가지 감정 중 하나가 먼저 와야 합니다. 기대이거나 편안함이거나.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 대신 역할 수행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웃어야 할 타이밍을 계산하고 맞장구 칠 포인트를 미리 정리하고 말 꺼내면 불편해질 주제는 아예 입 밖에 내지 않기로 마음먹는 상태. 이건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 노동을 하러 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상태로 몇 번을 더 만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원래 사람 만나는 게 다 이런 거지. 다들 참고 사는 거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 생각을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편안하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다. 좋은 관계는 만나기 전부터 나를 줄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접고 들어가야 하는 관계는 그 자체로 조용히 독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땐 체력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 비용을 자존감으로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누가 나랑 오래 됐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편하게 두는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만나고 돌아오면 꼭 내가 잘못한 것 같아진다. 이건 굉장히 묘한 감정입니다. 분명 싸운 것도 아니고 큰 말이 오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아까 그 말은 괜히 했나?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랬나?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상대가 사과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내가 반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성숙함이 아닙니다. 배려도 아니고 어른스러움도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항상 마무리 죄책감을 내가 혼자 떠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정리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 선에서 끝나죠.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에서는 만남이 끝나도 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대화를 다시 복귀하고 표정을 떠올리고 말 한마디를 여러 번 되씹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그래, 내가 좀 참자. 괜히 말해서 분위기 흐렸네. 나만 조심하면 되지.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자기 편을 잃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판사가 항상 상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드는 관계는 이미 적대적인 관계다라고 봤습니다. 상대와 싸우는 건 끝이 납니다. 화해를 하든 멀어지든 어쨌든 결론이 나죠. 하지만 나 혼자 계속 반성하는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문제를 항상 내 성격, 내 말투, 내 태도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나만 조금 더 이해하면 되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자존감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 패턴이 더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자존감이 회복될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관계 하나가 하루의 기분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내가 미안해지는 관계는 이미 공평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감정의 일방통행입니다. 세 번째 신호. 과거의 정으로 현재의 불편함을 참고 있다. 이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지는 관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 하나로 계속 버팁니다. 그래도 오래 봤잖아. 예전엔 안 그랬어. 그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추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감정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을 이유로 지금의 불편함을 참고 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붙잡고 현재의 불편함을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항상 내가 더 이해해야 하고 항상 내가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자. 괜히 관계 끊는 사람 되기 싫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계속 달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은 더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회복할 체력도 관계를 새로 정리할 여유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관계에서는 이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의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으로 나를 묶어두고 있는가? 과거의 정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대부분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신호가 다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선택 하나. 그리고 그 선택이 왜 노후의 인간관계를 한 번에 망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신호가 다 보였는데도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지쳤고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꼭 이 선택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괜히 내가 너무 냉정해지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왜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이건 관계를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 마지막 면죄부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 더 이해해주는 순간 상대에게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해도 괜찮다. 이 정도 불편함은 감당해준다. 이번에도 넘어간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은 정확히 전달됩니다. 그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조심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이 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허용된 선을 예외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그 다음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마지막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유지되지만 나의 기준만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이 더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 하나가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관계 하나가 주는 소모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에서는 이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라는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참아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대신 선을 넘었을 때 반응이 바뀔 때만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관계에서 소란 없이 죄책감 없이 거리를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미안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왜 불편했는지, 어떤 말이 상처였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정도로 예민한 줄 몰랐네. 난 그런 뜻 아니었어. 너만 좀 넘기면 될 일 아니야? 이 반응이 나왔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도 바뀌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설명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불편함이 자기 몫이 될 때만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관계에서는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을 했는데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더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할 문제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하나? 표현이 부족했나? 내가 감정적으로 말했나? 아닙니다.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는 당신의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싸움으로 할 필요도 없고 절교 선언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약속을 무리해서 맞추지 않는다. 불편한 상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기 시작하면 관계의 힘의 균형이 달라지고 맞추지 않기 시작하면 관계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남을 관계와 떨어져 나갈 관계가 또렷하게 갈립니다. 그럼 결국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혼자가 되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상태와 외로운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관계들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긴장돼 있었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혼자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하나둘 내려놓고 나면 처음엔 허전함이 옵니다. 약속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 속에서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하루가 덜 소모되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넓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키는 싸움입니다. 누구를 더 곁에 둘 것인가 보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달아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사람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엄,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내공. 이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늦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이 관계는 나를 외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지침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부에는 맞춰주는 관계보다 나를 덜 쓰게 만드는 관계가 훨씬 귀합니다. 지금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